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으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임차인에게는 민법 제634조에서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은 누가 부담할까요?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13-609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차 기간 중에 드러난 하자를 의미한다. 하지만 임대차 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도 포함된다. 민법 제623조에서 말하는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임대인의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는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하자도 포함된다. 그러면 임대인은 어디까지 수선 의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례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방이 있어서 임대인에게 도배나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만약 도배나 장판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면 당연히 새로 해줘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오염되었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내부 분위기 연출이나 본인 취향을 고려해서 새로 해달라고 하면 임대인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 계약하려는 임차인도 임대인이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을 알아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1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계속해서 2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거주하는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전액 청구가 가능하고요. 유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법에서 이게는 필요비는 무엇이고 유익비는 무엇일까요? 이 둘의 차이를 먼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비는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지출한 유지비 및 수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수리, 주요 설비 부분에 대한 수리, 전기 기본 시설에 대한 수리, 누수나 결로로 인해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될 정도의 장애가 있어 지출한 비용 등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출한 비용 전액을 지출한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한 비용뿐만 아니라 동의를 받지 않은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유익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익비란 물건을 개량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하며 임대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의 증축 및 개축 비용, 발코니를 확장했다면 그 비용, 발코니에 중문등을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것 등을 말합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의 편익을 위해 설치했다면 유익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을 계약한 임차인이 본인 업종에 맞는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는 본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건물이 매도되었다면 이전 건물 소유자나 새로운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자라면 이전 건물 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 수선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원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사건번호 2010-89876, 89883 판결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의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사건번호 2011-107405 판결문을 보시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 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애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 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사건 번호 94-34708 판결문을 보시면 특약에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며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임대인이 지출할 항목과 임차인이 지출할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은 난방시설, 상하수도,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보일러 고장이나 수도 간의 동파, 벽의 균열 발생, 화장실의 중요 부분 하자, 전기 기본시설 하자, 누수나 결로 또는 균열에 의해 임차인이 사용 수익에 방해가 될 정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지출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지출할 항목이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하자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한겨울에 난방비를 절약한다고 보일러 코드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장기간 집을 비워놔서 배관이 동파되거나 화장실 변기통에 기름진 음식물 찌꺼기나 각종 오물을 버려서 배관이 역류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지출해야 할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광등 교체, 전자키 도어락 건전지 교체, 화장실이나 싱크대가 막혀서 수리한 비용, 화장실의 사소한 수리나 부품 교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발생하는 내부 시설 손상,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벽이나 장판에 손상을 가한 행위, 주거 공간 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임대인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 손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비용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622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 청구, 해지권. 제1항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등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975년 4월 22일에 선고한 사건 번호 73-2010과 1995년 6월 30일에 선고한 사건 번호
12927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다른 판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993년 10월 8일에 선고한 사건 번호 93-25738-25745입니다. 필요비, 유익비의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